안녕하세요. pom포니 팩토리 진선혜입니다. 오늘은 세수도 하고 했는데 어제 머리를 파마하고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네, 그렇죠. 오늘은 갑자기 어제 그 사과 마음 사과 제목을 어떻게 줬는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왜 사과 마음 사과냐면, 사과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마음에게 사과는 안 하는 것 같아서 사과 마음 사과, 마음에도 사과해, 마음에게 사과해, 이런 느낌으로 사과 마음 사과로 정했는데요. 왜 사과에 제가 애플에 꽂혔냐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사과와 용서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하고 오빠에 대한 이 미움이 내내 저의 10대, 20대, 30대, 거의 40대까지 지배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과라는 거, 용서라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책을 안 읽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영화에 되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나이 또래라면, 50대라면, 주말의 영화, 막 통요 명화 이런 거 있잖아요. 빼놓지 않고 봤었거든요. 근데 걔 중에, 이거는 그냥 나중에 제가 찾아서 본 것 같은데, 미션이라는 영화 아실 거예요. 로버트 드니로 나오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인가? 아닌데? 그 남자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제가 로버트 드니로를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 택시 드라이브 이후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전 너무 좋았거든요.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대부를 생각하시지만, 저는 택시 드라이버의 그 포스터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영화에 나오는 드니로의 모습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조지 포스터가 정말 가장 예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되게 10대, 되게 어린데 눈빛은 좀 어린애답지 않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미션을 찾아서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상영할 땐 못 보고 한참 지나서 비디오로 봤나 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보면 왜 선교사가 막 이렇게 피리 불고 막 하면서 막 총에 맞고 죽고 막 이런 장면이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게 전혀 아니었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로버트 드니로가 거기서 이제 원주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원주민한테 상당히 나쁜 사람인 거죠. 자기의 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 잡아다가 팔아먹으니까. 근데 이분이 뭔가를 깨닫고 선교사를 따라서 가는데, 그 장면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물에 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무슨 갑옷 같은 거 막 이렇게 뭐 이상한 무거운 짐을 정말 이렇게 끌고 그 선교사를 따라서 그 원주민이 살고 있는 데를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되게 인상 깊고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마치 그 죄의 무게를 끌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는 모습 같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이라이트는, 그 원주민이 사는 동네를 가려면 절벽 같은 데를 올라가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맨몸으로 올라가기 힘든데 거기서 드니로가 자기의 이 죄의 무게를 그물에 잔뜩 싣고 그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이게 정말 막 떨어질 때 아슬아슬하게 막 그러고 정말 너무나 힘들게 올라가요. 그 절벽을 올라갔는데 그걸 정말 낑낑거리고 정말 죽을 둥 살 둥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마중 나온 거예요. 그들은 이제 드니로가 누군지는 알죠. 근데 원주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물, 이렇게 잡고 있는 그물을 중간에서 칼로 이렇게 끊어줘요. 아직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게. 저 같으면 그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더 못되게 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걸 끊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잘 울잖아요. 음. 그게 용서 같은 생각이, 저게 용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니로가 그 장면을 이제 자기가 접하고 꺼이꺼이 울어요. 저도 같이 울었죠. 지금처럼. 그런 게 용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하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깨닫고 참여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게 원주민의 그 너무나 해맑게 웃으면서 끊어주던 그 모습도 멋졌지만 드니로의 그 자세가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나요. 그 원주민이 이렇게 그물을 끊어주는 장면. 용서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사과도 그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 그걸 또 받아주는 사람의 자세. 어쩌면 나는 이제 그들한테 그런 사과를 받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진심 어린 사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거기에 대해 마음을 다해서 사과하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죠? 그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근데 이 똑같은 말을 한참 지나서 아빠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빠 나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랬어 뭐 했더니 아빠는 전혀 몰랐거든요. 아빠 없는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랑 전혀 몰랐는데 아빠가 갑자기 아빠가 보고 싶네요. 아빠가 멋있게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되게 그들한테 사과는 못 받았지만 가족인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되게 고마웠어요. 여하튼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여하튼 그래요. 좀 일례를 들면 내가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저희 남편인데
내가 사과했잖아. 왜 같은 말을 왜 반복하는 거야? 듣기 싫어. 내가 얼마나 사과를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정말 이 사과를 하면서 어떤 미안함과 이런 감정이 전혀 못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듣기 싫으니까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여보, 사과는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거야. 그 말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잖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사과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내가 상처를 줬는데.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 자기가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사과를 해야 돼? 많은 남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당혹스러워 하시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서 상처를 줬는데 아니 상처를 받았는데 상대가 너무 그냥 말로만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냐고요. 제발 남자분들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나의 사과가 과연 옳았나? 이 사람이 상처받은 만큼의 충분한 사과를 했나? 이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말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그렇지 않나요? 그냥 무심히 하는 말, 무심히 내뱉는 말에 상처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상대하는 배려를 전혀 안 하고 자기가 생각나는 그냥 툭툭 내뱉는 거잖아, 솔직히. 그럼 우리 같은 애들은 상처를 짱돌 맞은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연습을 해야 돼, 보니까. 이런 막말에 대응하는 방법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숙지를 좀 하고 그런 상황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가서 내일에 생각하고 막 대뇌이 부르르 떨고 이러면 안 되고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그래서 무슨 연습을 했냐면 무례한 사람에게 뭐 대처하는 방법 뭐 11가지 12가지 이렇게 막 열심히 적고 막 숙지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 한 3가지 생각나나? 2가지? 첫째, 무례한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대무르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이들은 되게 무심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잖아요. 근데 자기가 뭔 말하는지 기억도 못해, 심지어. 기억을 못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럴 때 대무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라고. 감정을 섞지 말고. 그리고 감정으로 대응하면 못 이겨요, 우리가. 그들한테 못 이겨, 감정적으로 대하면.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신 이 말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말 한 사람이 자기의 말에 생각을 한대요. 안 그러면 기억을 못 합니다, 그들은. 상당히 유익한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써먹으세요. 그리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라. 침묵. 그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당해봤는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침묵이 하게 되면 상대가 뭐지? 당황해요. 왜 반응이었지? 막 이러면서. 저는 이 2가지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유용하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말로 말실수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사과는 잘해. 바로바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저는 상대가 이제 저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볼 사람이고 놓치면 안 될 사람 같으면 바로바로 깨갱합니다.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이 인정 안 하면 또 해요. 미안해, 잘못했어. 그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 해요.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반성하면서. 내가 또 말 실수했네. 이러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속이 편합니다.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사과하고 말실수하지 않고 잘못하면 잘못했다 하고 그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자존심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자존심 무슨 소용이 있겠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 해야지. 그러고 나면 속이 편해요. 머리도 시끄럽지 않고. 이게 또 한번 화내고 나면 그 감정이 오래 가잖아요. 그 불편한 감정을 오래 끌어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과 마음 마음 사과 제목이 사과 마음 마음 사과. 그리고 우리는 가끔 스스로한테 사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그거를 열심히 들여다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책 만들면서 저를 많이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마음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보지 못한 마음을 대면하고 그래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이제 와서 널 보게 되는구나 나의 마음아. 너무 늦어서 미안해.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과 마음 사야겠죠? 여러분? 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오늘 괜히 너무 울컥했네요. 여하튼 진심 어린 사과는 중요합니다. 타인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은 늘 사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눈물 흘려서 죄송하고요. 여하튼 오늘 주말인데 아침도 후덥지근하네요. 그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게 당신의 오늘도 즐겁길 바랍니다. 펀퍼니 팩토리 진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